선두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는 테슬라다. 테슬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져 있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기술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 주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달성이 될까? 저는 김치형이고요.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FSD 감독형 서비스가 출시됐는데 이 테슬라가 차를 싸게 파는 게 결국 FSD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FSD가 국내에서는 지금 사실상 허용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일부 미국에서 수입된 테슬라 차량에 한해서 그 기능을 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법과 합법 사이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결국엔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완전히 열릴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 변화라든지 미래 기술에 대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이 FSD를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시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소영 국회의원도 FSD 체험을 하고 이걸 SNS에 올리니까 그걸 바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 해가지고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차량이 한국에 테슬라가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아까 섀도우 모드를 통해서 한국과 관련된 자율주행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규제가 통과되는 순간에 한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게 하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거, 테슬라의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가격이 인하된 제품들이 전부 중국 제조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테슬라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FSD가 일부 허용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전부 미국 제조를 기반으로 한 차량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그 테슬라 차량을 들여올 때 그런 규제들이 풀려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테슬라 차량은 주로 유럽 기준에 맞춰서 제조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건 또 유럽식의 통제가 지금 돼 있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또 안 풀리는 규제 이슈가 있어서 당장 지금 판매되는 차량이 FSD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거든 저거든 정부가 규제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규제를 푸는 순간 자율주행은 국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다들 자율주행 체험 영상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야 이거 한번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정부의 고민은 그걸 겁니다. 우리가 뒤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열어줬을 때 선점당했을 때 나중에 이 시장을 회복하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이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가 기술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 주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달성이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워낙 빨리 그리고 높은 기술력으로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앞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판매 수량에서도 좀 밀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FSD 시장 진입도 늦어버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국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제조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수입차에 비해서 이게 유지되는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인해서 뒤집힐 가능성,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이제 수장을 교체하고 전면적인 좀 이제 쇄신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FSD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갭이 한 뭐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냐, 뭐 몇 년간의 기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다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의 기술 기반이 사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자율주행을 처음에 많은 회사들이 연구했을 때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구글 중심의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들이 있고 테슬라가 추진했던 자율주행 서비스의 기반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레이더나 라이다나 뭐 이런 센서를 위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고 그 앞에는 어떤 게 있고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을 쏴서 파악하는 방식을 했던 게 구글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처음부터 나는 사람처럼 자율주행을 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카메라 위주였어요. 카메라를 여러 개 달고 실제로 보이는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을 안에 이른바 AI가 빨리 분석을 해서 사람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앞차, 내 앞에 큰 트럭 앞에 택시가 있고 뭐 사람이 있고 이건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추진했던 자율주행은 카메라 중심의 인간처럼 판단하는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어렵죠. 그래서 다들 기술적으로 미리 판단하고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지도 맵이 들어가 있고 지도 맵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이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이 역전이 된 계기는 AI의 발달이에요. 그만큼 칩의 속도가 빨라졌고 데이터를 모으면서 학습한 이 AI가 진짜로 사람처럼 그 순간순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두 기술의 차이는 뭐냐? 레이더, 라이다를 활용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요. 지도도 다 다운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판단하는 거는 학습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꽤 걸리지만 카메라만 여러 개 달면 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좀 싸고, 그 다음에 이 AI가 빨리 판단만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Someone's gonna set this thing on fire.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주춤주춤 거리지만 테슬라의 FSD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자율주행을 해내는 거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 기술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활용한 이걸로 가겠어, 테슬라는 AI를 활용해서 나는 카메라로 인간처럼 가겠어라고 한다면 저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학습을 하고 사람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우리는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궁극의 목표죠. 모든 제품을 개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 레이더, 라이다를 활용하던 데들이 많이 테슬라처럼 약간 이렇게 돌아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기술적인 그 부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선두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는 테슬라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 FSD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사이버캡이라는 택시마저도 조만간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캡은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습니다. 그 제품 생산된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선두권에 나가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기술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베이스에 또 그록 AI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네가 하나하나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술이 연결이 되어서 네. 합체가 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전기차도 사실은 로봇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차량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일 뿐이지 그걸 차량으로 보지 않는 거죠. We're on our way to the Tesla diner. Are you able to tell me about how far it is? It's about 6.4 miles from here. Shouldn't take too long. 어차피 자율주행 하게 되면 로봇처럼 AI하고 소통하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 안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딘가에 내려다 놓고 다시 자기가 주변을 돌고 있거나 어딘가로 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테슬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IPO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IPO 상장 공모가액 예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각에는 이거는 스페이스X 위에 올려진 머스크의 뭐 테슬라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거의 합산 금액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이 이제 아람코라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가 가장 큰 규모의 IPO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기업의 값어치를 얼마나 평가받고 이거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금을 얼마나 모으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정도를 스페이스X가 가치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올 연말쯤 돼야 아마 본격적인 게 시작될 것 같은데,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그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굉장히 대단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적을 꽤 크게 내고 있는 회사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크게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주 발사체로 해서 실제로 로켓 위로 쏘는 우리가 펠컨이라는 그 우주 발사체 그래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다시 회수해가지고 이게 집게로 잡고 예전에는 그냥 한번 빵 쏘면 뭐 어디서 뻥 터지고 뭐 바다에 빠지고 그러면 끝나던 거를 야, 이걸 왜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쓰면 되지 라고 해서 이걸 다시 회수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고의 전환이 하나로 이전에 들이는 발사의 비용을 90% 절감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발사체를 올해 32번까지 재사용한 사례도 있어요.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32번이나 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 그 전에 한 번 쏘고 날렸던 비용을 줄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이 우주 발사체 시장의 한 57% 정도를 스페이스X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 내 발사 시장에서는 거의 90%, 뭐 87%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주 발사체 시장의 뭐 독과점 사업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발사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돈도 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스타링크 사업이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이 발사체 통해서 자신들 발사체로 해서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만 대의 저궤도 위성을 지금 지구 주변에다가 다 쏴서 지금 해놓고 있고요. 그걸 통신으로 연결해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입자가 850만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비스 이제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발사체 사업 말고 이 스타링크 사업에서 전체 스페이스X의 매출의 한 70% 정도를 버니까 통신 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아직 하지 않는 한 가지 사업이 스타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대형 우주선 만드는 사업.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그 상장에 성공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아마도 스타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주 사업은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의 값어치를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주변에 뭐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거품이 꼈네 뭐 이런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로 IPO 할 때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나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겠어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모습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예상하는 값어치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이제 뉴럴링크인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사람의 뇌와 이제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를 양산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할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하고 AI하고를 연결하겠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인간의 인류를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술 개발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AI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넘어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AI에게 지배받는, 인간이 지배받는 시대가 올 것 같고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특이점을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AI를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종의 뒤처지는 종족이 돼서 인류의 멸망이 올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에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도 똑똑해져야 돼.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 돼. 더 똑똑해지려면 뇌를 AI하고 연결을 하자. 지금은 이 시간마저도 이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에 글씨 쓰고 컴퓨터에 키보드 치고 하는 물어보는 순간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AI하고는 계속 뒤처지니까 아니 머릿속에 연결되어 있는 이 AI로 내가 생각하는 순간 이 AI의 뇌가 생각하듯이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겠다라는 게 뉴럴링크의 핵심이고 지금은 사실은 의료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를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컴퓨터 활용을 못 하니까 이 텔레파시라는 조그만 칩을 만들었어요. 그 칩을 머리에 이식을 해서 AI하고 이제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 컴퓨터에서 동작되도록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고 뭐 입력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성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꽤 성과를 냈고 한 10여 명에게 이른바 임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거는 이걸 생산해서 누군가에게 팔겠다라는 얘기로는 안 보이고요. 대량 생산에 들어갈 만큼의 수량을 만들어서 임상을 굉장히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생산할 때는 효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거든요. 인간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 테스트의 첫 번째는 안전성 검증입니다. 안전성 검증은
처음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규모로 해야 돼요. 약 같은 경우에는 인종별로 하기도 하고 성별로 하기도 하고 연령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군을 엄청나게 모아서 하게 되는데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몇천 명 이상의 수준에 아마 임상을 하기 위해서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올해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상업화를 위해서 생산하겠다. 그것도 팔기는 팔거든요. 임상 시험하는 사람들한테 팔기는 팝니다. 그렇게 하면 매출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올해 만약에 이 대규모 임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이거를 아까 의료 부분에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서비스에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도 얘기했고 뉴럴링크도 얘기했고 테슬라 자율주행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머스코노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머스코노미의 하나인데 일론 머스크는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회사들은 다 연결돼 있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아까도 약간 뉴럴링크가 그런 얘기인데 인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미래에. 지구에서의 지속된 생존, 지구를 벗어나 다행성 종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에 가고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하고 자율주행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XAI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당연히 통신하고 있는 스타링크도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아까 제가 두 가지 사업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이 기능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면 결국에는 XAI, AI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자체 칩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AI 칩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필요한 걸 외부에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 쓰는 전략을 썼잖아요, 우리가. 근데 테슬라는 다 수직계열화. 내가 다 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고 내가 이거 필요한 건 내가 잘 아니까 이건 내가 해결하겠어라고 다 해놓다 보니까 아까 머스코놈이라는 이 생태계 안에 다양한 사업군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야 나중에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정말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실현되는 것도 보이고 조금씩 실현되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주고 그게 약간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인간적으로는 뭐 몇 가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리스펙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